다음은 신건철 박사님이십니다. 국제원예연구원 친환경연구소장이신 신건철 박사님께서는 중앙아시아 토양과 물관리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Презентация доктора Шингон Чоль на тему «Почва и водное хозяйство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그러면 이제 작물의 수량이 적어지고 이제 품질이 나빠지고 작물 생장이 이제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오고 있죠. 토양 관리, 염류 토양에 대해서는 이게 여기에 따라 보시는 바와 같이 염류 농도가 한 4 이하 정도일 때는 뭐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지는 않지만은 4 이상이 되면 상당히 많이 되고, 심지어는 8 이상이면은 뭐 밀이나 보리, 아주 내염성이 강한 작물만 작물이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국제적인 분류나 여러 가지 이제 분류가 있지만, 그거에서도 뭐 염화물이 많은 경우도 있고 또 황산기가 많은 것도 있습니다. 황산염이 많은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염류토양을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 그 염류토양의 경우가 나오는 바와 같이 굉장히 70 내지 100%인데도 있고 거의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포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농업 환경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중앙아시아의 염류토양의 면적은 상당히 이제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게 아라레 유역들의 이제 국가들이 쓰고 있는데, 이거 시간이 갈수록 전부 말라가서 현재는 수위가 굉장히 낮춰진 걸로 돼 있고, 그래서 국가마다 이제 상당히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도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염농도에 따라서는 수량 감소율이 뭐 10%, 25%, 50% 되는 농도가 이미 다 보고돼 있고, 현재 거기 농작물 중에서는 밀이나 묘나 홍화씨 이런 것들이 뭐 농작물 작물 쪽에서는 대부분, 목초는 뭐 많이 됩니다. 뭐 과수는 상당히 낮아서 상당히 염농도가 작은 데만 되고, 채소도 뭐 비트라든가 이런 거는 되지만 나머지 것들은 상당히 낮은 곳에서만 되고 있습니다. 여기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겨울밀, 밀 같은 것은 상당히 강해서 상당히 저거 해도 많이 수확량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담수 처리 위에는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려운 문제점, 개량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시켄트 재배지의 화학성을 보면 pH가 8.3, 그다음에 7.8 이렇게 많은 우즈베키스탄에 가서는 pH가 굉장히 높아서 유황 처리를 하지 않으면은 채소 재배가 어려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류토양의 이제 재배적인 방법은 내염성 작물을 하는, 높은 데는 내염성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제염을 한다든가 또는 웬만큼 낮은 데는 지중 관수를 해서 이제 쓸 수 있고, 고유 재배를 해서 물을 위서부터 주는 방법으로 이제 많이 줄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pH가 높은 데는 유황 등을 사용해서 많이 pH를 조정해야 되고, 유기물을 시용을 해야 되는데 여름철 온도가 높아서 분해가 빨리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아시아의 관수는 효율성이 낮은 지표 관수를 주로 사용합니다. 한 98%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강이나 호수가 말라가고 있고 사막화가 진행돼서 더욱더 사막화가 진행돼서 온난화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호수나 강이 있는 근처는 관수하기가 쉬운데, 거기로부터 멀리 떨어진 데는 상당히 이제 어렵고, 또 낮에는 여름철에는 증발량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상당히 증발이 되지 않는 관수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장치를 하는데, 관수 장치를 하면
바람이 많이 불고 겨울에 혹독한 추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는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이제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수원이나 산지는 경사지가 많아서 특별한 압력 보상 점적 코스라든지 압력 보상 스프링클러를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지표 관수, 고랑 관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관수 효율도 나쁘지만 관수가 도달하기 전에 벌써 스미는 것이 많아서 효율성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러나 이제 염류 농도를 빨아내는 목적에서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뭐 투르크메니스탄도 새로운 이제 관수 방법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막화 방지를 해서 산림 녹화를 하는 데는 압력 보상 점적 단추를 사용하고 노지 채소에서도 고유 재배를 해서 거기서 염류를 제거하면서도 하고 있고 또 목축업을 위한 것들도 서방에서 많이 되는 센터피브 같은 새로운 방법들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즈베키스탄도 많이 발전돼서 여러 가지 방법이 다 들어가 있고 심한 경우는 주작물인 면화에서도 지표 점적을 실시하고 시설하우스 면적은 상당히 이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수 방법을 이렇게 쭉 보시면 것을 보시면 점적 관수는 아주 뭐 얼마 안 돼 있고 카자흐스탄 정도만 보고돼 있고 다른 데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즈벡이나 뭐 이런데 하우스에는 뭐 다 돼 있죠. 하우스는 다 돼 있는데 노지에는 뭐 거의 지금 시범적으로 들어가는 정도는 없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도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면적이나 비율은 많지 않고 그것도 점적은 거의 없고 스프링클러만 어느 정도 실시되고 관수라는 것은 원래 어떤 뜻이냐면 관수라는 것은 제일 적은 물을 가지고 토양을 파괴하지 않는 상태에서 농작물의 성장을 아주 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관수 방법에는 뭐 지표 관수, 스프링클러, 미세 관수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표 관수는 겉에서 구획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건 물이 많이 소비되고 물량이 많이 드는 것이 이제 문제. 그다음에 살수 관수는 그거보다는 좋은데 장비가 좋아야 되고 또는 경지가 수평 즉 이제 평면이어야 되고 이런 이제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세 관수는 상당히 좋죠. 지중으로도 점적으로 해서 강한 햇빛으로부터 날아가는 걸 막아서 관수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방법과 여러 가지를 실제로 보면 관수 방법의 효율을 보면 가장 좋은 것이 지중 관수고 지금 중앙아시아에서 대부분 하는 지표 관수는 40%에서 65%, 한 50% 전후뿐이 안 하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아시아는 미세 점적이나 무슨 미세살수법 이런 마이크로 관수법을 활용하셔야지만 이제 점점 그걸 아끼고 수량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고 한국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 돼 있기 때문에 다 데이터가 축적돼 있습니다. 하우스, 점적 관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용 재배나 시설하우스 안에서 채소, 과채류나 엽채를 재배할 때 아주 좋은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적 관수를 할 때는 얼마만큼 사양토에서는 관수 반경이 1.2에서 1.5m, 사질은 0.6에서 1.2m인데 그쪽은 사질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촘촘한 그러니까 한 테이프로 봐서 0.3m, 30cm 점적 크기 간격을 써야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은 뭐 준비하시고 가장 특이한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땅속에다 점적 호수를 묻어서 관수 효율이 극대화시켜서 95%에서 98%까지 관수 효율을 방법을 앞으로 사용하면 상당히 이제 채소 재배나 과수 재배하는데 아주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데는 굉장히 이제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면까지 다 실어 올렸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지중점적이 노지에서 채소에서 2009년을 경계로 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것들은 수분 관련 센서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KC 상수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것이 다 기준들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얼마든지 저쪽에서 요청만 하면 우리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비재배 끝으로 돼서 비료와 물을 한꺼번에 공급하는 방법이 관비재배인데, 우리나라는 뭐 전부 이게 뭐 원예작물에 다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용하신다면 훨씬 좋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옴니고비에 이런 것들도 요청이 들어와서 기본 설계를 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관수방법은 노지포장 지표점적 및 지중점적을 하고 옆체리는 미세살수를 하고 나머지 이제 대면적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이런 데 호주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면 되고 과수원은 압력 보상형을 살수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왜냐하면 경사지가 있기 때문에 압력 보상이고 특히 중앙아시아는 사막과 방지 습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압력 보상 점적 호스와 압력 보상 점적 단추를 꼭 사용하셔야지만 물의 낭비도 없고 골고루 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표점적과 지중점적을 같이 사용하시면 훨씬 좋고 지표점적도 고랑재배에 의해서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고 미세 스프링클을 육묘장이나 엽채류 재배를 활용하신다면 앞으로 중앙아시아는 뭐 얼마든지 물도 아낄 수 있는 또 농작물의 수량이나 품질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